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맞습니다. 배터리 소재의 거인 LNF 이야기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LNF가 2026년 1분기에 보여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던 실적 반전의 비밀을 하나하나 해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시작해 보죠. 전기차 시장의 혹독한 침체기 속에서 무려 7개 분기,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면서 정말 뼈아픈 타격을 입었던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숫자부터 바로 짚고 가겠습니다. 1,173억 원. 이게 바로 2020년 1분기 LNF의 영업이익입니다. 당시 시장 컨센서스가 607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선 거죠. 시장의 예측을 완전히 박살낸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극적인 1분기 실적 반전. 두 번째, 이른바 테슬라 패러독스. 세 번째, 미래 성장을 위한 LFP 시장 선점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촉매제와 최종 투자 판정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충격적인 흑자 전환의 이면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2024년 결산 당시 기억하시죠? 그때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60% 가까이 빠지면서 결과가 참담했었는데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 7,396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3%나 폭발적으로 뛴 겁니다. 그야말로 바닥을 딱 찍고 엄청난 탄력으로 튀어오른 셈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수익이 어디서 났을까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중에 926억 원은 리튬 같은 메탈 가격 반등 덕분에 생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리튬 가격이 폭락할 때 장부상 손실로 잡아뒀던 재고 가치가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고스란히 이익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1차적인 실적 개선을 강하게 이끌어준 거죠. 그럼 그냥 외부 요인 덕분에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LNF의 본업 기초 체력 자체가 놀랍게 레벨업 됐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제품인 하이니켈 NCMA 95 비중이 자그마치 88%까지 치솟았고요. 테슬라의 차세대 폼팩터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용 양극재 비중도 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하이엔드 소재들은 마진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일회성 이익을 빼고 보더라도 회사의 체질 자체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완벽하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징조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묵직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죠. 바로 테슬라 패러독스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LNF 현재 전체 매출의 무려 75%가 단 하나의 고객사, 바로 테슬라에서 나옵니다. 75%요.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거대한지 딱 감이 오시죠? 사실상 회사의 명운이 테슬라라는 거인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LNF는 테슬라, 하이니켈 N95 양극재의 독점적 단독 공급사거든요. 이 확고한 타이틀 하나 덕분에 지금 굳이 1공장과 2공장이 쉴 틈 없이 풀가동되면서 그 거대한 물량을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확실한 물량이 보장되고 독점적인 락인 효과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만약에 테슬라 차가 안 팔린다? 아니면 테슬라가 공급망을 딴 데로 다변화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면 LNF의 실적은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세 번째 파트, LFP라는 방패이자 창입니다. 이 테슬라 족쇄를 풀기 위한 전략이죠. 여기 1.6조 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주세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LNF가 삼성 SDI와 무려 1.6조 원 규모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공급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게 드디어 테슬라 중심의 전기차용 양극재라는 틀을 깨고 나와서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1.6조라는 거대한 실제 성과로 말이죠. 다른 국내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흥미롭습니다.
다들 2027년에나 LFP 양산해보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을 때 LNF는 이미 국내에서 제일 빨리 LFP 양산 체제를 구축해놨습니다. 게다가 생산 능력을 3만 톤에서 6만 톤으로 단숨에 확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LFP 진출이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이미 경쟁자들보다 1년 먼저 앞서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실행 단계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한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 로드맵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입니다. 당장 2026년 2분기에 삼성 SDI양 LFP 물량 램프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엔 양산 능력을 더 키웁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2027년이죠. 현대차나 리비안 같은 신규 완성차 업체들한테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하면서 연간 14만 톤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테슬라 외에 다양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 무시무시했던 단일 고객 리스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실하게 희석시켜버리겠다는 똑똑한 로드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향후 주가 촉매제와 객관적인 시장의 판정,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14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동 눈에 띄는 게 KB증권의 분석입니다. 무려 26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타겟을 잡았어요. 이유가 뭐냐? 향후 영업이익이 연평균 52%씩 경이롭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제대로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는 증거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2분기에도 한 331억 원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고 리튬 가격도 강세라 단기적인 촉매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만약 리튬 가격이 다시 꼬꾸라진다? 그럼 1분기에 달콤하게 맛봤던 환입 효과가 다시 역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골치 아픈 회계적 노이즈가 아직 시장의 우려로 남아있다는 점, 이건 투자자로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장의 최종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 타임라인은 12개월에서 18개월, 그리고 확신도는 중상 레벨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턴어라운드를 숫자로 증명해냈고 LPP를 통한 구조적 다각화도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위로 열려있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뇌리에 꼭 새기셔야 할 핵심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극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LNF가 과연 이 LFP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였던 테슬라 의존도를 영구적으로 끊어내고 완벽한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거인의 진짜 잠재력이 마침내 폭발할지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